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다룰 주제는 좀 독특한 주제인데, 이 성경과 세계 민족 시리즈, 노아의 세 아들과 또 17명의 이 선자들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또 우리 민족 기원을 이 성경과 연결하는 작업을 제가 조금 했었는데, 그중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가야를 최초 기독교 국가라고 말하는 일부 기독교인들이 등장을 하고, 이것이 암암리에 많이 퍼져 있어 갖고 이런 부분들을 한번 다뤄봐야 되지 않을까 한 그러한 관점에서 이 문제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 역사가 왜 중요한가? 창조 신앙을 역사와 연결하는 작업.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역사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섭리론을 다룰 때에 결국은 하나님의 오이코노미야, 하나님의 경륜이 역사 속에서 일어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창조 신앙을 역사와 연결하는 작업이 대단히 중요하다. 예레미야서 6장 말씀인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옛날에 하여튼 이 말씀을 갖고 하여튼 어떤 논쟁이 벌어진 적이 있어서 제가 여기다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성경과 역사 연결이 대단히 중요하다. 왜 그러냐 하면 그 4가지 정도를 적어놨는데, 성경 창조 신앙을 변증해야지 되고, 또 성경의 역사성을 변증해야 되고, 홍수 이전 역사 변증의 딜레마. 이건 지난번에 제가 창세기 1장을 우리들이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 이 문제를 다루면서 이 딜레마 부분을 제가 지난 우리 온라인 포럼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대홍수 이후에 벌어지는 성경 역사계시의 변증이 필요하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런 문제들을 지난 우리가 온라인 포럼에서 제가 좀 다뤘던 내용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즉, 이 창세기 1장 해석에 이 딜레마가 있다. 지난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해석을 막는 치명적인 3가지 사건이 있다. 첫 번째로 우리 인류 타락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저주와 붕괴와 우주적 재앙,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낯선 죽음의 붕괴가 시작이 되었다. 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기 이전에 인류가 타락하기 이전과는 전혀 새로운 세상이 열려버렸다. 두 번째는 이 지구적 변화죠. 이 창세기 대홍수 사건이 에덴 동산을 완전히 상실하고 지구 환경의 이 근원적 변화가 일어남으로써 우리가 참 이것이 홍수 이전을 증거하는 데 딜레마가 생겼다. 세 번째는 언어가 진실을 담기에 너무 어려워졌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인류 언어의 이 아키타입, 원형이 사라지면서 과연 우리 인간의 언어가 진정한 진리를 담을 수 있겠느냐. 어떤 근사치는 담게 되는데 정확하게 똑같은 말을 해도, 똑같은 설교를 해도 수용하는 사람이, 아멘하는 사람이 있고, 저 말이 나에 대한 공격이구나 하는 아주 왜곡되게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조차도 마찬가지였죠. 이 언어의 문제가 참 우리 인류에게 하나의 딜레마를 가져왔다는 것을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홍수 이전의 문제도 중요한데 이 딜레마에 빠졌다 이겁니다. 홍수 이전은. 근데 홍수 이후는 우리가 명확히 변증이 가능하다. 이걸 해야 된다.
문제를 그런 면에서 이제 역사와 연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난 온라인 포럼에서 말씀드린 이 창세기 1장 변증의 딜레마. 왜 이게 딜레마냐? 홍수 이전 사건들에 대한 결론 없는 갑론 을박의 반복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건 뭐 진화론자, 무신론자, 또 기독교인 안에서도 그 신앙의 색깔에 따라서 다양한 스펙트럼이 일어나고, 제가 요즘에 그 이제 강건일 박사님의 교재로 창조론과 진화론을 강의를 하는데, 이게 교과부가 지정한 교과서로다가 하다 보니까 이 반창조학에 관한 책이, 이분이 이제 그 회의론자시죠. 서울대 약대를 나오고 숙명여대 약학과에서 은퇴하신 일종의 그 회의론자신데, 그 회의론자이기 때문에 이분은 어떻게 보면은 대단히 과학자적인 관점에서 그 똑같은 사건을 놓고 모든 것을 다 반창조과학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과연 이런 결론 없는 갑론을박이 신학자 안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반복이 된다. 이게 잘못하다 보면은, 글쎄 이게 반에 우스갯소리지만 아무 말 대잔치로 끝나고 모든 우리의 어떤 그 학문적 노력이 와르르 와해되어 버리는, 아무런 의미 없이. 이제 창조과학이 이제 그러한 하나의 그 이런 어떤 그 막혀 있는 골목으로 들어간 것 같은 뭐 그러한 것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따라서 대홍수 이후의 성경 역사 변증은 중요하다. 왜? 이것이 파라독스적으로 성경 전체 권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홍수 이후의 역사 변증은 필요하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 홍수 이후가 중요해지는 거죠. 노아 후손들의 이동 경로, 이것도 틀리다고 해버리면 이거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대격변으로 인한 홍수 이전의 역사성에 있어서는 딜레마가 있다. 어느 정도. 그래서 참된 계시로서의 성경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주요 민족 분산 경로 추적은 당연히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즉 성경적 창조 신앙은 역사적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창조 신앙과 구속 신앙이 공명할 필요가 있다. 역사 속에서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 우리 민족 기원 추적에 있어서 어떤 신학적, 역사적 오류도 좀 정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옛날에 우리 부흥사나 일부 목사님들이 우리 한민족은 셈족이다, 또 제2의 우리가 히브리 민족이다, 또 단지파다, 뭐 욕단, 뭐 이런 주장들이 많았었죠. 욕단이 단군이다. 그리고 또 나타난 게 가야의 세계 최초 기독교 국가. 이건 어마어마한 선포거든요. 사실은 창조, 타락, 부속의 세계관을 가진 세계 최초 기독교 국가가 한반도에 있었다. 이건 뭐 아주 너무 도전적인 그런 주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오류를 좀 정정할 필요가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이 성경 속 우리 민족 기원을, 또 세계 민족 기원을 추적하면서 이제 우리 민족까지 왔는데, 4가지 정도에 있어서 조금 제 나름대로의 그 이제 논증을 한 적이 있죠. 우리 민족은 단일 민족이 아닌 역사 속에 끝없이 다양한 종족들이 반도로 유입이 된 다민족 국가다. 이게 한성 백제박물관에 갔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뭘 말하냐면, 이 근초고왕 시대는 다민족 국가였다. 그런 것을 보면서 이 연구가 우리나라도 많이 되면서 다민족 국가였다는 말이 이제 근초고왕까지 올라가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북방계가 한 70%, 남방계가 한 30%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죠. 근데 지도층은 주로 북방계가 장악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무슨 고조선이라든가
또 이 삼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이쪽에 주로 이제 항상 지도층이 어떠한 주류였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반도의 지도층들은 셈족보다 주로 야베 투선들이 이 지도자들이 되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제가 처음으로 노골적으로 주장해갖고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 그래서 셈족의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다. 이것을 제가 그동안에 이제 많이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아라라사를 중심으로 해서 저는 이제 우리 민족이 주로 이 마곡, 고멜, 또 일부 매색, 그리고 두발, 마대까지 요 야벳의 세 아들들 디라스와 야완을 빼고요. 여기에 많이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셈족의 영향이 있다면 이제 엘람, 지금의 이제 그 이란이죠. 요 엘람족이 우리 조금만 하면 요 마대와 엘람이 합쳐져서 페르시아가 되고 지금의 이란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영토로는 마대가 컸고 엘람은 작았었는데 실은 이제 이란이 되면서 엘람족이 이란을 형성한 것으로 보게 되죠. 그렇다면은 우리 민족이 야벳 쪽, 이 5개의 야벳 후손들이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세 아들의 정착지들을 보면 이제 제가 주로 이 셈족의 후손들이 보면 예수를 잘 믿는 민족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는 민족이 하나도 없고 야벳은 예수를 잘 믿었죠. 창대케 한다는 성경의 예언대로. 그래서 여기서 고멜, 마곡, 마대, 두발, 메색은 우리 민족하고 많이 연결이 되어 있다. 이것을 과거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헨리 모리스는 우리 민족을 함족이라 했었죠. 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이 남방계가 한 30% 된다는 면에서는 함족적인 요소도 있기는 있다고 볼 수는 있죠. 옛날에 카이스트의 학생들, 지금 다 뭐 교수되고 과학자들이 됐지만, 이 책자 앤서북을 만들 때 그래서 우리 민족은 함족이다 거기 써 있어갖고 헨리 모리스 책을 인용하는 바람에 우리 민족을 함족으로 보는. 근데 저는 우리 민족을 함족으로 보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셈족도 예수 잘 믿는 뭐 셈족이라 복 받는다 그러는데 예수 잘 믿는 셈족 없습니다. 하나도. 그래서 우리 민족은 주로 이 야벳 쪽과 여러 면에 있으니까 세상의 역사학자들이 볼 때는 만약 성경을 도입한다면 분명히 우리 민족이 야벳 쪽이다 이렇게 봤을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야족이 기독교겠느냐 하는 문제까지 이게 이제 연결이 되는데, 이 문헌 기록에 보면은 이제 이 한자를 차음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 고구려가 뭐 고려, 고구려, 뭐 구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름들이 결국은 다 한자가 차음이 되면서 명확한 발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문헌 기록에도 한자로 보면 이 가야냐 가라냐 이 같은 데서 왔다고 봐야 되겠죠. 이 가야, 또 이 가라, 가랑, 뭐 가량, 가락, 구야, 임나 뭐 이런 이름들이 일종의 이제 우리나라의 초기 이 가야 공동체를 나타내는 한자 기록이다 것이고, 김수로왕은 이 중에서 김해 지역에 나타난 최초의 가야국, 그래서 우리가 금강가야라고 말하는 이 가야국의 시조가 되었고요. 우리 민족의 이 김해김 씨, 또 김수로왕의 후손인 그러한 성씨가 많습니다. 그래서 김해김 씨도 있고 또 허씨들도 있고 일부 이씨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 민족의 뭐 상당한 부분이 이 김해김 씨, 김수로왕의 후손들이다. 최대 성씨기도 하지만 허씨, 김씨, 또 일부 이씨들이 김수로왕의 후손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왕비 허왕옥이 이제
아유타국 출신으로 우리나라 허씨의 시조가 되는 그러한 분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그러면 이 가라라는 말이 어디서 왔느냐? 이 가라라는 말은 이란어에서 이 가라, 그러니까 이 검다는 뜻인데, 이 가라라는 말이 일본의 구로로다가 연결이 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서울의 한강물의 아리수라는 아리가 바로 이제 이란어의 강인 것이고, 영국의 이 필립사가 출판한 1974년도에 아틀라스에 보면은 세계의 가라 지명을 200여 개를 추적을 합니다. 근데 이 중에 60%는 터키, 카라카스, 또 이란 북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지명은 카프카스 산맥을 넘어서 우리 민족과 닿아 있는 이 스키타이,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지역이죠. 그쪽의 활동 무대와 모스크바가 이제 성경에 그 야벳의 후손 메섹과 다 있죠. 그리고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과 시베리아의 고음 토템을 가진 지역에서 가라라는 이름이 이제 나온다는 데서 우리 민족의 토템이 곰 토템, 호랑이 토템, 또 뭐 닭 토템, 거북이 토템 이런 것들이 우리 민족에게 있죠. 중국 학생들, 신학생들에게 물어봤더니 중국은 이런 토템이 없어요. 그래서 너희들 토템이 뭐냐 하니까 주로 이제 이 용 토템을 얘기하더라고요. 용. 그러니까 중국 민족하고 우리 민족은 좀 다르다. 지역적으로는 가깝지만 하는 걸 알 수 있고, 이 우즈베키스탄의 소수민족 자치구, 이 우즈베키스탄의 주로 서부 쪽의 그 사막 지역이죠. 그리고 그 이름이 카라칼팍이에요. 가라에. 가라의 그러한 이름이 우즈베키스탄 서부 쪽에 남아있다. 것이고, 그 이름은 일본하고도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라의 지명이 참 많이 남아 있습니다. 주로 이제 우리나라 서부 쪽에 이 가라 지명이 많이 남아 있죠. 중국 대륙과 동남아 지역에서는 이 가라 지명이 없고, 일본 사람들은 우리 민족을 아예 가라라고 읽어요. 가라라고. 한을 가라라고 써갖고서, 고대 일본인들은 한국을 가라군이라네. 가라군이. 가라의 나라라 이거죠. 가라군이라 그랬고, 심지어는 이 대마도도 스시마라는 이름 이전에는 가라지마였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만큼 이 가라라는 이름이 그 옛날에 고대의 그 부족들은 자기들의 그 어떤 그 고유 명사를 가지고 다니죠. 그래서 그 요크가 뭐 뉴욕이 되고 이런 것을 보면은 그대로 자기들이 쓰는 그러한 그 지명의 명칭을 아주 그 끝까지 가지고 다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거기서 이제 이 가라라는 가야라는 지역에 어떻게 이 부족들이 와서 이것이 하나의 국가를 형성했는가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죠. 이게 여러분 그 글인데요. 좀 어두운 날 제가 가서 한 20년 전에 찍은 이 사진이기 때문에 좀 흐립니다. 김수로 왕의 그러한 묘지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이 가야의 최초의 그런 기독교 국가설이 왜 나왔느냐.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세계에서 최초로 창조 타락구 속의 세계관을 가진 국가가 한반도에 출현했다. 이게 좀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또 이게 많이 또 알려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김해 가야, 즉 금강가야를 기독교 국가로 이해한 조국현 목사님의 가락국기 해설이 있습니다. 대구 말씀교회에. 일명 구지가라고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거부가 머리를 내밀어라. 내밀지 않으면 구워 먹겠다. 되게 조금 뭐 엽기적인 무서운 그러한 어떤 가요인데요. 그래서 춤을 추라는 하늘의 음성이 들렸다 그랬는데, 이 탄생설화의 수로왕과 5가야 임금의 탄생설화, 또 6가야의 건국설화가 이 가락국기에 소개가 되고 있죠. 근데 이거를 조국현 목사가 구하소서 머리 대신 주님 나타나시옵소서, 만일 나타나지 않으면 구이거나 먹히옵니다. 그래서 구인다는 건 이제 불로 심판받고
우리가 먹히옵니다. 외세의 침략으로 해석을 하는.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의 이제 이게 뭐랄까 인트로덕션인데 가야의 기독교 국가사를 이제 이거를 주장하는 하나의 인트로덕션으로서 조국현 목사가 이걸 주장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 가락국기 전체가 기독교 국가임을 나타내는 구조로 바뀌어되는 거죠. 그래서 가야국의 명을 이제 가야를 간나라로 바꿔서 이건 큰 나라다. 그래서 백제도 구다라라자 이 구다라라는 나라가 이 큰 나라라는 뜻이거든요. 그 일본으로 건너간 백제인들이 볼 때 자기들의 고향 이 공주의 그 구두레 나루를 떠났잖아요. 그래서 곰이라는 뜻이에요. 고마나루 이 구두레. 그래서 이것이 큰 나라로 바뀌어버리는 백제는 큰 나라다. 구다라다. 마찬가지로 가야가는 간나라다. 큰 나라다. 신의 나라다. 이렇게 바뀌고 수로왕과 아유타국 공주의 결혼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럼 아유타국에서 왜 왔냐? 도마가 선교한 인도의 국가로 이걸 해석해서 이 김수로왕은 허왕옥을 맞기 전부터 이미 기독교 모태신앙이 되었고 이게 좀 말이 안 되죠. 김수로왕릉 정문의 신호문 즉 쌍호문도 기독교 문항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가락이라는 말을 이제 이 조국현 목사가 드라비다어의 물고기로 보아서 기독교 국가가 분명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파사석탑이나 요건 파사석탑이 또 아주 문헌에 나와 있죠. 금강가야 8대왕 질지왕이 건립했다는 왕우사도 이 불교 유물이 아니다. 기독교임. 이 왕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 아니야. 예수님 해갖고 기독교적 유물이다. 엄청난 비약적인 주장을 하게 되는. 근데 이런 게 여러분 먹힌다는 게 이제 문제죠. 원래 큰 거짓말은 여러분 되게 그 파워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괴벨스의 전략이죠. 나치 괴벨스의. 그래서 6.25는 북침이다라는 걸 하도 크게 거짓말을 하니까 북한에서 살다가 이제 탈북하신 분들은 남침이라는 거는 꿈도 못 꾸는 큰 거짓말은 오히려 그 뭐랄까 설득력이 있는 그런 걸 이제 그 괴벨스의 전략이 있지요. 그래서 이 가락국기가 도대체 뭐냐? 고려 시대에 편찬된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금관주, 그러니까 지금의 김해죠. 김해의 지사, 지방장관이었던 어떤 문인이었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현재 이 책은 실전됐는데 이 승일련이 삼국유사에서 이걸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벽 이래 나라 이름도 없고 군신의 호칭도 없고 아도간 등 9명의 주장. 이 간이라는 말이 칸 아니에요. 칸. 우리나라는 3안이잖아요. 3칸이에요. 칸. 이 칸이라는 말은 이 지금도 이 초원지대에서 아프가니스탄 할 때 이 간이라는 이름이 하나의 그 뭐 추장이 되어 온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진안, 변안, 마한 이 칸이 지배하는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9명의 추장과 1만 호와 7만 5천 명의 사람들이 이제 가야의 가락국이 되었다는 것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가락국기가 이렇게 아주 상세한 책은 아니지만 간단하게 이제 설화 같은 것들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보면 이제 마지막 왕인 구영왕은 지금도 돌무지 무덤이 남아 있죠. 남아 있어요. 그리고 신라에 투항한 연대까지 연대가 나온다는 걸 봐서 정확하게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고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야 기독교설에 그러면 난제가 무엇이냐? 너무 이게 큰 아이도 화두기 때문에 이것을 아주 상세하게 조직신학적으로 논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첫째는 이 가락국기 내용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 가락국기가 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설화적이고 일부 조작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삼국은요. 신라 백제 고구려는요. 왕위 계승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상속이 아닙니다. 다양하게 바뀝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신라도 박석, 김, 세 성씨가 여러분 이렇게 했고요. 고구려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제도 여러분 진씨 또 부여씨 네, 이 성씨가 교체된 그러한 부분들이 많아요. 예. 근데 여러분 이 가라의 비문이 남아 있는데 가라 비문에 보면은요. 그 전기 5왕과 후기 5왕이 틀립니다. 예, 그래서 전기 5왕 당시의 국구, 이 국구라는 게 이제 왕비의 혈종들, 왕비의 아버지 그쪽에 이제 혈종들을 말하는데 이 이름들이 보면은 이 거란족의 풍습이 나타내 거란족의 그러한 명칭들이. 근데 후기 5왕들은요, 국구의 관명들이요, 신라의 관명으로 바뀝니다. 네. 그럼 이게 10명의 왕 중에서 전기 5명의 왕과 후기 5명의 왕과 뭐가 연결고리가 없는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네. 그런 거는 이제 남아있는 기록이 많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너무 여러분 갭이 커요. 전기 5왕과 후기 5왕, 네. 5왕, 5왕 사이에 뭔가가 변고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야국의 2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이 거란족의 국구장제를 따르는 스키타이 계열이다라는 거죠. 즉 흉노 계열이라는 거죠. 우리 민족이 스키타이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 잘 아는 이 금관이, 중국 사람들은 금관을 안 썼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신라, 백제 그리고 가야에서 나타나죠. 예, 금관, 또 동복과 철복. 이것도 여러분 저기 신라 금령총에서도 나왔죠. 예, 놀라운 일이. 이게 뭐냐면 이게 스키타이들이 그 자기들이 타고 다니는 말 뒤에다가 식량을 같은 거를 싣고 다니던 하나의 그 말 뒤에다가 매달아서 다니는 그러한 이제 곡식 동으로 만든 곡식 주머니고 철로 만든 곡식 단지죠. 흉노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 당시로 하면은 금관이나 동복, 철복은 지금으로 말하면 최첨단 그러한 물질인 거죠. 아까 말했듯이 김해가라의 권력 구조가 전후기에 바뀌었습니다. 그 어디서 할 수 있냐면 여러분 사국왕들의 평균 재위 연수가 삼국사기에 보면 신라는 18년밖에 안 돼요. 고구려가 25년, 백제도 약 22년. 그러니까 임금님 한 분당 한 20년 안팎. 그러니까 고구려가 제일 긴데 고구려가 좀 안정적 나라니까. 그리고 장수왕 같이 장수한 분이 있었잖아요. 고구려가 가장 길어서 25년. 그런데 이 김해가라는 좀 이상합니다. 10대 구영왕까지 평균 재위 기간이 52년이나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기 5왕의 재위 기간이 365년이라서 평균 73년이 됩니다. 근데 후기 5왕은 155년이라서 평균 31년. 이거는 내가 10년에 맞추기 위해서 있던 것 같고 분명히 전후기에 뭔가가 공백이 있었어요. 31년도 좀 길지만 문제는 73년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수로 왕의 재위 기간을 170년 이렇게 늙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가야가 스키타이와 흉노의 초원 문화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이 동복. 제가 한 20년 전에 그 대성동 고분 박물관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아주 선명하죠, 이 동복이. 이게 그 당시엔 얼마나 귀했겠어요. 2000년 전의 동복은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지금도 이런 걸 만들면 좀 비싸겠죠. 그 당시에는 최고의 귀족이 아니면 아마 가질 수 없는, 그러니까 이거를 무덤에다가 넣겠죠. 그래서 여러분 국제신문에 이게 보도가 됩니다.
금강가야 최초의 왕릉이 확인되었다. 그래서 임나 일본 부서를 뒤집는 획기적 자료다. 일본의 주장을 꺾는. 그러면서 우리 여러분 1세기에 이 가야국이 설립이 됐는데 이제 그 일본의 우리가 36년 동안 지배를 받으면서 3세기를 국가 형성기로 보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스키타이게 유물이 출토됐다. 이제 이것이 바로 이 동복이 출토되는 그런 기사. 일면 탑 기사로 냈으니까 이 부산에서 발행되는 이 국제신문이 이걸 아주 주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신문은 제가 이거 대성동 박물관에서 이거를 이렇게 전시해 놨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한 20년 됐는데 찍은 사진. 김해가야의 전후기 단절 가능성을 다시 살펴보고 김수로 왕이 157년을 살았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죠, 그렇죠? 왜요? 이거를 이제 꽤 맞추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김수로 왕의 재기간을 늘구는 데는 뭔가 곡절이 있다 한 것이죠. 그 곡절이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 백제의 근초고왕이 영토 확장기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야의 모든 그러한 연맹들을 근초고왕이 휩쓸고 가는데 그때 이제 후기 가야의 국가들이 친백제적으로 바뀐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의 가야의 많은 그러한 그 공동체들이 담로 지역으로 편입된 게 아닐까. 백제의 담로. 그래서 그 중국 양서에 보면은 백제는 22개의 담로 지역이 있었다 그랬죠. 이 담로 지역은 일종의 성 같은 건데요. 그래서 심지어는 일본의 지금의 동경, 오사카, 또 규슈에도 담로가 있었고 대만에도 있었고 필리핀, 심지어는 베트남과 캄보디아 뭐 이러한 주장까지 나오고 있죠. 또 지금의 상하이나 청도 지역에도 백제의 담로가 있었다. 이 근초고왕 때서부터 동성왕, 무령왕 때까지요. 상당한 이 백제의 영역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컸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일본에서 담로가 있었다는 거는 거의 이제 하나의 일본이 숨기려고 하는데 밝혀지고 있죠. 일본 서기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서기가 뭐 막 이상한 우리가 이 일본 사람들도 풀지 못하는 온갖 신화를 얘기하다가 결론 부분에 가서 그리하여 담로로부터 시작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슬쩍 누군가가 훗날 우리가 백제로부터 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수수께끼 같은 암호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 갑자기 뭐 장황해서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몰라요. 그런데 그리하여 비로소 담로로부터 시작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백제 지금 그 일본의 천황이 백제계다라는 것이 뭐 공공연한 비밀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 국가적 병고가 있었기 때문에요. 중간에 500년 동안 기독교 국가였다. 이게 쉽지 않은 주장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허왕우의 동반자 문제가 또 있죠, 여러분. 허왕우가 혼자 오지 않고요. 석탑도 가져오고 신하들이 따라왔는데 신하들의 성씨가 문제입니다. 신씨와 조광인데 한반도에 처음 등장한 성씨들 이게 이제 그 아유타국의 사람들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논란이 많습니다. 인도계들이 중국에 와서 살다가 건너왔다. 아니야, 일본 쪽에서 왔다. 뭐 말이 많은데 결론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능한 거는 인도에서 사람들이 중국에 와서 사는 인도인들이 어떤 또 무슨 문제로 그 가야로다가 건너왔을 가능성. 2000년 전 일이니까요.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인도에서 온 게 아닐 경우는 이제 도마의 기독교 반도 유래와 또 이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근데 가장 문제는 이 가락김씨 선언세보 속에 이 허왕우의 남동생이 이제 문제예요. 남동생의 이름인 보옥선인
장유화상, 보옥선사, 그리고 이게 한반도 최초의 불교 포교자로 나옴으로써 이게 그러면 기독교 국가, 이 도마의 선교를 받은 분들이 왔다는 거하고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 장유화상 이 기적비에도 보면 화상의 성은 허시요 보옥이니 아유타고 임금 아들로 만년의 가락국 왕자 7명과 방장산에서 부처가 되었다. 지금의 하동 칠부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허왕우 남매가 불교적 인물이었음을 시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름이 보옥선이라는 이름을 또 가졌다는 데서 도가적 성향의 인물이 불교를 접한 게 아닌가, 뭐 이렇게도 유추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와 도교가 융합된 그러한 어떤 것을 좀 시사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인물로 보기가 쉽지는 않다. 것이죠. 그래서 세계 최초 기독교 국가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요, 아라라산 근처의 아르메니아입니다. 12제자 중에 가장 조용했던 제자인 유다 다데오가 선교한 나라죠. 그래서 그 유대인 공동체가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에데사라는 데가, 에데사에서 이제 아르메니아로 들어가는데 지금도 유명한 도시지만 그러한 도시들의 유대인 공동체가 있어서 그걸 이제 사도 바울처럼 그 유대인 공동체, 이 디아스포라의 이 유대인 공동체들을 따라서 에데사를 거쳐서 아르메니아로 들어가서 이건 역사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상 최초, 로마보다도 먼저 주 301년경에 세계 최초 기독교 국가로, 지금도 뭐 전체 국민의 95%가 아르메니아 독립정교회 소속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데 이 팔레스틴에서 멀리 떨어진 극동 지방의 낙동강 유역에 기독교가 전파되고 아르메니아보다 260년 먼저 주 42년에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10년밖에 안 된 때에 기독교 국가가 되었다? 이 미스테리죠. 이건 너무 비약이 심한 게 아닌가. 해석적 비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가야의 유적 문제입니다. 이 유적의 문제, 빨간 거로 써놓은 여러분, 이때 이제 그 세종실록에 보면 가락시조의 능침이 논에 잠겨 있고 길을 열어 밟고 다니고 혹은 소나마를 놓아 기른다. 쌍어문이 기독교 유물이 아니라 조선시대 작품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왜? 여기 사진을 가져와. 이게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은 천지개벽이 일어난 김해시죠. 뭐 여러분 쌍어문이 뭐가 없어요. 저 소들이 밭을 갈는 그러한 때였었어요. 1914년만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이쪽에 봉황동 고분인가요? 그리고 대성동 고분. 지금은 아주 여기죠. 유적 정리를 잘 해놨죠. 여기서 어마어마한 유물들이 쏟아졌고, 그리고 여기 지금은 여기 다 아파트와 천지개벽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쌍어문을 자꾸 얘기해. 쌍어문이 글쎄요, 이게 로마에서는 기독교를 하나에 암시하고 있죠. 그러나 쌍어문과 기독교가 연결된다는 것은 그렇게 타당치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불교적 색채가 강하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락국기에 기록된 삼국유사 승일연이 썼고 불교적 각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야연맹차가 신라의 영향보다는 가야 중기에 백제의 담노적 성격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건 일본 서기 같은 데 나오는데요. 가야의 회담이 일어나면 백제의 장군이나 백제의 최고위급이 참여를 해요. 그러니까 이 가야와 백제가 왜 이런 밀접한 관련을 가졌었는가는 백제의 담노, 백제의 담노로 있다가 옛날 가야의
그 정체성을 다시 찾는 거죠. 그러는 과정에서 어떠한 그 중기 가야의 어떠한 그 불연속성이 생기게 되는 곳이죠. 그래서 허황우의 영향과 백제 담노의 영향을 받은 후기 가야는 기독교가 아닌 오히려 종교적 색채가 있었다면 불교적이었을 것이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거는 근초고왕의 그 가야 경영에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이제 이게 또 재미있는 건데요. 가야가 멸망하고 제 고향인데요. 여기는 내륙 중원으로 기독교인들이 왔느냐 이 문제가 또 있습니다. 가야가 멸망한 다음에 내륙 중원 땅에 가야인들이 쏟아져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삼국시대부터 한반도의 이 충주는 지금의 충주는 늘 중심이었어요. 중앙탑이 존재하고 고구려 시대에서 제2도시였습니다. 이 국원이 충주 사람들 국원이라는 말을 잘 쓰는데 이거는 고구려의 영향이 있는 단어죠. 통일신라 시대에도 제2의 도시였었고 중원경이 그래서 가야인들이 이 중원으로 삼인을 당합니다. 이쪽으로 온 겁니다. 벌써 진흥왕 때 많이 왔죠. 아직 통일되기 전부터 가야가 망할 때 가야인들을 왜 중원으로 보냈느냐. 가야인들이 알아서 왔느냐. 아니면은 이 진흥왕 때서부터 강제적으로 왔느냐. 는 것이죠. 고려 시대에도 이 충주 일시들이 유궁달의 딸이 왕건의 셋째 부인인데 여러분 역사 시간에 배우는 내용이죠. 고려 초기 중후를 일꾼 광종이 바로 이 신명순 성황태후 신명순성 왕태후 해서 이분이 이제 충주 사람인 거죠. 유궁달의 딸이니까. 그래서 이 광종이 바로 고려의 중후를 일군 초기의 대왕인데 광종, 정종, 문헌대왕, 왕정 이런 또 그 승려도 낳고 5 왕자와 공주를 낳았다. 그래서 근데 이게 문제는요. 그래서 여러분 그 몽골 기병이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패병한 것이 충주에서 패하죠. 충주의 이 민관군 노비 민중들이 합세해서 천하무적 몽골 기병들이 충주에서 패전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말기 정조 때도요. 충주고을은 팔도에서 인구가 4번째였습니다. 그래서 서울, 평양, 의주, 이게 지금 신의주 쪽이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그 남한에서는 서울 다음으로 2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였었어요. 그래서 그 특히 또 임진왜란과 을미 의병의 격전지였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일본이 그 한일 합방을 하면서 이 충주를 노골적으로 그 뭐랄까요 외면하죠. 그래서 반도의 남부 제2도시였던 충주에서 도청을 청주로 옮겨버리고 이러한 이제 도시적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작은 고을이지만 옛날에는 상당히 큰 도시였다. 뭐 경주도 뭐 우리나라 최고의 도시였는데 지금은 뭐 충주처럼 저 중소도시가 된 것처럼 그러한 이제 이게 이제 충주 탕금대에서 저 이 개미 이 뒤에 이제 지금 충주댐이 있죠. 제 고향을 제가 이제 찍어본 사진이고. 그래서 여기 충주의 위치가 신라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곳이 하나의 이 가야 사람들이 이제 이게 황강하고 낙동강 지류에 있었으니까 충주에 가면은 여기 충주에는 이제 남한강과 달천강이 만나는 합수머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강의 합수머리가 3군데 있죠. 양수리, 경기도 여주, 그리고 충주 이렇게 강의 합수머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원 땅에 기독교인이 왔느냐 하는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야의 기독교설이 이제 망해버린 가야 사람들이 충주로 왜 들어왔느냐, 그냥 왕이 보내서 왔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제 여기 여러분 보면 제 고향이지만 충주 주변을 뭐 여러 가지로 제가 수소문을 해봤지만 기독교 흔적은 찾기가
좀 어렵지 않는가. 근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충주는 철의 고장인데요. 철로 만든 십자가 같은 게 하나씩 혹시 나오면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 될 수 있겠죠. 하여튼 뭐 지금 뭐 발굴이 계속 되고 있으니까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누가 의도적으로 철로 십자가 같은 거를 만들었을 의도적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이 유식 장로라는 분이 있어요. 돌아가셨나 모르겠어요. 유식 장로가 이제 역사 교사였었는데 중원고구려 비엘에서 고찰을 하면서요. 남한 최초의 고구려비죠. 예. 저도 이 비석 근처를 자주 갔어요. 우리 친구가 거기 입석이 돌이 서 있다는 뜻인데 거기서 발견됐죠. 예. 그래서 갔었는데요. 이걸 몰랐었어요. 입석이라는 데를 주목해서 아마추어, 딜레탕트 역사 선생님들이 그것을 발견을 했는데 이 광개토대왕을 기독교인이라 해서 파문이 일어났습니다. 중앙고구려비를 이제 갖고 논문을 영락교회가 설립한 영락 중고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1984년에 여러분 그 역사 여러분 뭐예요? 우리나라 권위 있는 그러한 그 학회입니다. 거기서 중원고구려와 관련사의 고찰에서 광개토대왕을 기독교인이라 해서 큰 파문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충주까지 내려온 이 광개토대왕을. 그래서 유식 장로는 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분이 이제 옛날 분이셔갖고 글쎄요 이분이 쓴 책을 제가 갖고 있는데 맨 한자예요. 한자. 요즘 젊은이들은 아마 읽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환인을 아브라함, 환웅을 야곱, 호태가 이제 광개토대왕이죠. 개구리로 비유된 부활신앙으로 현묘 지도를 기독교로 비정을 합니다. 이게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그 충주에 그 궁망산이 있는데 북쪽으로 이거를 광개토대왕이 바라본 산으로 고모루성을 중원고구려가 있던 입성마을 뒷산의 장미산성으로 또 신라 매금이 이제 왕이죠. 신라 매금을 실성으로 실성의 실을 성령순배 기독교 신자의 뜻을 이렇게 하면 이제 신라도 기독교가 되는 거죠. 중원 땅이 기독교로 충만했던 땅이다로 묘사해서 난리가 났다. 지금 이분 뭘 발표하는 거야? 이제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호태왕은 노객주가 되어 천로로 인지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자로 광개토대왕이 전쟁한 거는 복음 전해를 했다는 거죠. 그의 이름이 담덕이죠. 광개토대왕이 담덕인 것도 그 이유다라고 말. 덕을 전하는 사람. 그 덕이 뭐냐? 바로 복음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고구려, 가야, 신라까지 기독교가 일찍 들어와 정착했다. 이제 여러분 조국현 목사에다가 이 유식 장로, 뭐 그 이외에도 여러분 뭐 많아요. 정학봉 목사님, 뭐 근데 연세가 많아 돌아가셨나 모르겠는데 정학봉 교수님, 유석근 목사에는 문제점은 제가 그 지적을 해갖고 그분이 그 총회에서 우리나라 최고 큰 교단인 합동교단에서 자꾸 그런 소리 하면 당신 목사직을 파직합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이제 안 하겠습니다. 해서 물러섰죠. 단군이 욕단이다 막 이래갖고 이제 제가 있는 어떠한 그 협회에서 공식적으로 그걸 주장을 해서 그 유석근 목사가 이제 이런 헛소리 안 하겠습니다. 욕단이 단군이다. 그거는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 교단이 최대 교단이 이거는 여러분 그 총회에서 결론을 내린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많아요. 그죠? 뭐 가야의 기독교서를 주장하는 분들이. 그래서 멸망한 가야 유민들이 쏟아져 들어왔던 이 중원 땅에 가야 기독교의 결정적 흔적은 아직은 제가 하기를 못했어요. 근데 충주가 철의 고장이었기 때문에 저는 혹시라도 기독교인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십자가, 철 십자가 같은 게 혹시 나올까?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안 알려졌는데 백제가 660년 망할 때 많은 피난민들이 일본으로 건너가는데 그중에 기독교인이 많았다는
이 부산 창덕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걸 도야마라 읽어야 될지 후지야마로 읽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예, 그래서 일본 사람들 이름 읽는 방법이 하도 다양해서 도야마로 읽어야 될지. 일본사 중의 불교와 경교, 네스토리우스파죠. 예, 이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동경대 출판부에서 나온 이런 부분은 그 백제에는 분명히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벌써 660년에. 그래서 이 근초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근초고왕 시대는 글로벌 국가였다. 네,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한성 백제박물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근초고왕 시대는 다문화 국가요, 글로벌 국가였다는 거죠. 예. 지금의 한성이 뭐 배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예, 서울에서 배를 타고 상하이, 청도 막 다 가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백제는 외래 문화에 상대적으로 문화가 개방된 사국 중에 가장 글로벌화된 국가로서 예. 한성 백제박물관 사람들이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국사서 수서의 백제전에 보면은 백제에는 신라, 고구려, 중국인을 비롯하여 외국인들도 네, 거주하고 있었다. 네, 이 글로벌 국가들은 종교에 좀 여러분 관대해요, 그죠?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백제와 아주 친근했던 후기 가야. 그래서 백제 멸망 당시 일본으로 들어간 백제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었다는 게 사실이라면 가야인 또는 가야 기독교인들도 섞여 있었을 개연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가야인들이 피신을 갈 때 그래서 일본으로 간 사람도 있을 테고 중원 땅으로 가면은 남한강을 따라서 가면은 당나라에 갈 수 있겠구나. 그러면은 네스토리우스 이 경교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다니까 우리가 중원 땅으로 가자. 진왕도 가라래니까 뭐 그럴 수도 있었겠죠. 여러분 삼국 통일 이전에 선덕여왕 시절에 그 경교 선교사인 알로펜이 일본 천황을 아련한 기록이 남아있지. 이건 역사예요. 그러니까 벌써 선덕여왕 때 있었고 여러분 그리고 그 유 선교사님 그 지금 총신대 교수로 있는 유해식 선교 유해식 교수님의 말에 따르면 벌써 이슬람도 들어왔어. 500년에. 예.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에 이 이슬람도 후발주자인 이슬람도 신라에 들어왔는데 2000년 역사를 가진 기독교가 백제와 가야에 들어오지 않았겠느냐. 뭐 사실인 것 같아요. 네스토리우스는 분명히 들어왔다. 그래서 여러분이 석천동에 가면 이게 한 변의 길이가 50m입니다. 여러분. 엄청 큰 돌무지 무덤입니다. 그래서 근초고왕의 무덤이 아닐까라고 이제 역사학자들은 얘기하는데 아직 누구 무덤인지 몰라요. 이거 다 결국은 다 독을 당했기 때문에 이게 한 변에 여러분 생각보다 커요. 50m예요. 그걸 3호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주 롯데타워가 잘 보이는 그러한 지역이죠. 이 백제왕가. 여기는 아주 왕족들의 그 공동묘지, 왕족 공동묘지였습니다. 지금도 어마어마한 발굴이 이루어지고 있죠. 백제의 귀족들은 화장했다는 것도 밝혀지고 있어요. 신라하고 좀 다르죠. 화장을 했다. 그럼 뭔가 좀 더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야의 기독교 왕국이 사실이라면 불교적 각색이 일어났더라도 뭐 기독교 신앙에 편린이 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죠? 또 구전이 별로 없어요. 그죠? 뭐 이상한 뭐 십자가 뭐 이상한 걸 나무에 달려 죽었다 부활한 인물을 신봉하는 종교가 한때 있었다. 뭐 가야에 국교했던 적이 있었다. 뭐 이런 유사한 구전이 없다는 거죠. 문헌 증거도 전승도 없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해석적으로 조금 이제 안쓰러운 그러한 딜레마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몇 가지 논란은 있습니다. 이 논란은 뭐 지금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것이 있는데 여러분
이 경북 영주의 사도도마상인 거지. 사도도마상에 여기 보니까 히브리어가 써져 있었다. 이 도마라고 사도도마라고 하는 히브리어다 해갖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여러분 그 옛날에 우리 창조과학에서 봉사하던 박진호 박사가 있어요. 우리나라 그 영상 고대 영상재현의 1인자가 됐죠. 예, 그래서 광주과학위원도 있었고 카이스트에서도 연구원을 했고 하여튼 그 지금 아주 우리나라에서 이 상당히 그 TV에도 자주 나오는 최고의 전문가가 돼 있는데 그 옛날에는 우리 사무실에를 자주 왔었죠. 학생 때는. 예. 그래서 내가 이 사도도마 상 얘기를 슬쩍 했더니만 이 박진호 박사가 30년 전에 여기를 갔었습니다. 직접. 이게 박진호 박사가 사다리를 갖고 올라가서 이 길을 걸레로 닦아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영주 사람들은 이 상에는 절을 안 한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사도도마상이 아니냐 분처상이라 그러죠. 분처바이라 그래갖고 논란입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정말 여기다가 히브리어를 새겨놨던 것인가? 평양에서는 히브리어도 나왔죠. 예, 평양에서는 히브리어도 나왔어요. 그리고 이 영주에서 이 사도도마라는 히브리어가 써 있는 이것이 정말 이게 네스토리우스 파들이 했을까? 도마가 왔다 간 건가 논란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숭실대 역사박물관 기독교 박물관에 가면 이제 있죠. 불국사에서 십자가가 나와서 이게 이제 또 이 네스토리우스의 하나의 흔적 아니냐 경교 논란이 벌어지고 있죠. 예, 그래서 그 숭실대 역사박물관에서 뭐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문제 이건 또 이제 좀 부정적인 것인데요. 여러분 이 가야라는 나라는요. 다양한 순장을 했습니다. 수십 명을 다양한 순장자들 이게 여러분 이 순장한 사람들이 다양한 직종이죠. 이 순장했다는 사람들을 수십 명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산채로 죽였겠느냐? 최근에 역사학자들 얘기로는 먼저 죽인 다음에 왕과 함께 묻었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백제는 순장의 풍경이 있어요. 거기는 좀 글로벌화된 도시라 그런지 좀 덜했던 거 아직은 적인데 신라도 순장한 증거가 최근에 나타났습니다. 그 월성지를 발굴하면서 신라에도 노골적 순장이 있었구나. 예, 그러니까 이거 성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뭐 지진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면서 남녀를 순장하는. 근데 여러분 가야는 너무 노골적인 순장의 증거가 너무 많아요. 그게 이제 하나의 부정적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가야, 임나, 중원의 이 미스테리, 기독교와 그래서 몇 가지를 살피고 여러분 결론을 내려볼까 하는데요. 신라는 멸망한 국가인 가야 유민들을 아까 삼인했다. 충주 지역으로 3인 정책에 따라서 여러분 충주 안에서 가야 출신의 여러분 잘 아는 가야금의 우룩 또 임나가라 출신이라는 대문장가 강수 신라의 최고의 문장가는 강수였었죠. 충주 관할권인 진천 가야의 김유신 가문 이제 주로 여기가 이제 김해 김씨의 가문이 여기서 이제 중흥이 일어나는 거죠. 또 천하명필 김생 이 다 충주서 활동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 가야하고 커넥션이 있는 사람들. 예, 충주에 와서 살았지만,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여러분이 정말 가야가 멸망한 기독교 국가였다면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기는 좀 좋았을 것 같아요. 왜요? 산악, 중국으로 이루어지는 수로, 또 여기가 강변이 많고 하천이 많아갖고 좋았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가야인이 해양을 기반으로 한 연맹체였었죠. 낙동강과 황강. 그렇게 해서 일본 열도와 호남의 백기를 오고 갔는데 중국과도 교류하고 이 중원은 내륙에서 당나라로 가는 백길의 시발점이었던 거예요. 예. 우리 양 박사님 고향이신 문경에서도 여러분 문경 세제를 넘어오면은 충주의 동달천으로 와서 배를 타고 여러분 이제 당나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원으로만 가면 당나라와 있던 선교사들하고의 만남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 신앙생활하기는 고대에는 좋았을 것 같아요. 여기가 강변 청년이 무슨 일이 있고 강두개가 만나면서 물이 있어야지 옛날에 칠학지니까. 뭐 여기 충주천, 요도천 뭐 많아요 하천들이. 그렇게 해서 그래서 여러분 다 이 강변에서 선사시대 유적들이 나와요. 목행, 동양, 하천, 용교, 가금, 금가, 단월, 앙성, 산척, 소태, 주덕, 이류, 신리, 칠금, 호암, 용탄, 중앙탑 근처. 이게 다 하천과 강 주변에서. 네. 그 옛날에는 그래서 노을이 지면은 아마 강과 하천을 따라서 저녁 연기가 장관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신앙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적합한 요소를 품은 도시였던 것은 분명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충주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철기의 도시. 여러분 우리 어릴 때도 이 충주가 철의 산지로 유명했었는데요. 이 충주 박물관의 디오라마인데 이게 이제 여러분 중원과 가야는 우리 한반도에서 철 산업이 발달한 두 군데인 거죠. 유일하게. 그러니까 이 가야의 철을 다루는 장인들이 충주에 가면은 철이 많단다. 그러니까 이제 망한 가야에서 또 갔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종합제철소와 실리콘밸리가 동시에 있는 지역이다. 이제 2000년 전에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화폐, 무기, 농기부, 장수들의 갑옷, 투구가 다 철과 관계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몽골이 여와서 패배했다 그랬잖아요. 다인철소의 장인들이 싸웠다 하는 게 나오거든요. 장인들이 여러분 자기들이 뭐예요? 흉기를 만들어서 몽골군하고 싸웠겠죠. 그러니까 몽골이 여기 충주에서 패배를 하면서 화가 나니까 황룡사 9층 뭐예요? 그 황룡사 9층 탑을 불태워버리는 거죠. 경주까지 돌아서 내려가 갖고. 여러분 충주 가면요 이륜면이라는 데서만 41군데의 야철지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 요 강수가 부곡의 대장간 집 딸과 결혼했다. 아까 그 신라 최고의 여러분 문장가 이 부곡이라는 이 부가 여러분 뭐 이게 가마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일본 말의 부는 가마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누구야 손흥민이가 있지만 일본에는 옛날에 일본은 여러분 벌써 30여 년 전에 그 동메달을 땄어요. 올림픽에서. 그때 가마모토라는 대단한 선수가 있었죠. 우리말로 읽으면 부본이면 부본. 이 우리말의 가마솥이라는 말이 그대로 일본으로 가서 가마가 돼. 부본, 가마모토라는 손흥민 같은 아주 대단한 축구 선수가 한 3, 40년 전에 40년 됐네. 가마모토라는 걸출의 스타가 있어서 일본이 40여 년 전에 올림픽에서 그때 동메달을 땄으니 대단한 거죠. 뭐 여러분 잘 아는 칠지도도 있고. 그래서 글쎄요 기독교인들이 있었다면 어떤 직업을 가졌을까? 가야와 중원의 철이 풍부한 도시에서 아마 이 기독교인들이 할 수 있는 직업으로는 최고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충주에서. 그래서 지금도 뭐 이륜면에만 40곳이 넘는 야철지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혹시 증거가 없으니까 십자가 철이 나온다면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최소한 네스토리우스파는 들어와 있지 않았을까. 이게 이제 도마의 기독교와 네스토리우스 기독교가 있는데 그런 생각은 해보게 됩니다. 왜? 왕 귀족들보다는 민초들이 신앙을 갖죠. 예수님이 갈릴리와 납달리의 평민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어울린 것처럼 복음이 도시 지역의 민초들에게 그 민초들이 가질 수 있는 직업은 프랑스도 그랬었죠. 여러분 프랑스도 프랑스 개신교인들이요 그런 직업 테크노크라트였었어요. 이 당시의 테크노크라트는 바로 철기를 다루는 장인들이었다. 그래서 철도 풍부하고 물도 풍부하고 또 여차하면 산에 들어갈 수 있는 월악산같이 어마어마한 그 은밀한 산들도 있고 이게 아주 뭐 천혜의
장소가 아니었을까. 예, 이게 물이 풍부하니까, 예, 여러분 이게 남한강과 이제 남한강과 달천강이 만나서 이제는 뭐 우리 이제 제가 고향이 이제 중원이니까, 예, 이게 아주 뭐 우리는 익숙한 풍경인데, 예, 고향 생각하면 늘 이제 강물이 생각이 나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 아유 이 긴 하여튼 내용을 여러분 뭐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